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관련된 대한민국 이슈 사항,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체감 그렇죠. 못항으로. 수치도 안 좋고 예, 체감도 안 좋고 예, 보통 수치는 좋은데 체감이 안 좋은 게 통상적인 저희가 경기 불황 이런 건데 예. 지금은 뭐 수치까지 안 좋죠. 뭐 일단은 뭐 대한민국 경제 성장 우리 뭐 문재양 보유국이라 경제 성장이 0%인데 여기에 코로나 보유국까지 돼서 마이너스 1.4%다. 뭐 이런 얘기죠. 하여간 일단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일단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어요. 23일 날. 2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자, 코로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입니다. 네, 0%. 참 뭐 어이가 없습니다. 뭐 약간에. 그리고 추경 효과가 아직도 없다. 네. 뭐 그러니까 세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는데 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뭐 추경을 효과 나올 때까지 계속 추경하는 거죠. 아니 1차, 2차, 3차, 4차. 그게 아니고 추경을 쓴 거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면은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뭘 그러니까 얘들 생각은 예. 추경 효과가 없네? 그럼 2차 추경. 그래도 효과가 없네? 3차 추경. 요런 패턴입니다. 하여간에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11년 3개월 만에 최악입니다. 11년 3개월 만에. 네, 잃어버린 10년 다시 됐죠. 예, 뭐 지금 뭐 맨 아래에 그래프에 보시면은 실질 GDP 추이라고 있는데 뭐 19년도에 0.4% 마이너스 0.4%가 되더니 이제 마이너스 1.4 뭐 내년 이제 이맘때면 뭐 마이너스 2.4로 뭐 이렇게 추가할 것 같아요. 뭐 꼬락선이 보니까 문재양 보유국이라 지금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예,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불가능합니까? 자,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이번에만 매번 이명박근혜 얘기하니까 뭐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가장 낮았을 때가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2009년도죠. 뭐 이때는 세계 경제 자체가 뭐 예, 작살이 났을 때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세계 예, 경제가 불황일 때 이명박 정부 때 6.8%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6.8%까지 네. 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는 뭐 그 2018년도야 어차피 박근혜 핑계 될 수 있어요. 네, 예, 이해합니다. 뭐 박근혜 핑계로 됐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그때는 이제 2017년도에 아마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예산안도 짜여져 있고 해가지고 정부 정책이 이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께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에 2.7%였는데 선방했어요. 예, 나름 2019년도에는 2.0. 2.0이 됐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마이너스 예상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그렇지 2018년 19년도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세계 경기로 봤을 때는 그렇죠. 세계 경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뭐 우리나라만 말아먹은 거죠. 예, 사실은. 뭐 체감은 더 나쁘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100만 원으로 거의 예, 확정이 됐는데 예. 나라는 이제 빚더미예요. 뭐 계속 돈을 뭐 어떻게 뭐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다 물쓰듯이 쓰고 효과는 없고 근데 또 여기에 또 선거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 미래통합당도 걷었죠. 뭐 저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이게 100만 아니 원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 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저 이제 옆에 하여간에 친구랑 많이 다른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 자체도 예, 민주당만큼이나 혐오하는데 예, 제가 민주당을 가열차게 까는 이유는 딱 예, 하나입니다. 예,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예. 네. 자 어쨌든 자 합의를 했답니다. 뭐 합의를 했어요. 뭐 뒤에 네. 이제 다시 얘기를 나누겠지만 일단 뭐 합의 조건이 고소득자한테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 뭐 잡은 뭐 하여간에 뭐 고소득자의 기준이 뭐 어떤 기준 뭐 의료보험 기준인지 뭐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하여간에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뭐 취급을 안 하겠고 제가 더 우려되는 거는 자발적 기부잖아요. 네. 그럼 만약 기부 금액이 이제 적으면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올 테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되겠죠. 아, 돈 있는 그러면서 애들은 예. 네, 또 각 지역구별로 뭐 분석을 하고 예, 뭐 강남구 강남 봐라, 어쩌, 서초구 봐라, 송파 이런 봐라. 미래통합당 애들이 예. 지지한 애들은 저렇게 악마다. 예, 뭐 그렇게 사탄 프레임을 씌우겠죠. 예, 뭐 스토리가 뻔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예, 고소득자 기부 유도를 하겠다. 네, 뭐 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제가 봤던 기사는 뭐 15%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살짝 미끼를 하는데 뭐 처음에는 100%였다가 이제 15% 줄은 모양이에요. 예,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뭐 어메이징 하고요. 예, 어메이징 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 나라를 어떤 협찬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김재원 의원이.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제 예산안을 짜야 되는데 누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알 수는 없는데 자, 국가의 어떤 채무를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충당을 하겠다. 이게 이제 뭐 여기 써 있다시피 네. 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은 아니죠. 국가 운영 그렇죠. 방식은 이게 이게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미.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얘기했지만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언제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뭐 거의 1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재정 정책을 하면서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돈에 의지를 해서 무슨 정부 계획을 세운다는 게 저는 뭐 좀 그래요. 하여간에.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뭐 한교안 전 대표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여간에 뭐 어떻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안으로 갔을 때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해요. 그것도 뭐 거의 3% 이상 다 증가를 하기 추가하죠 때문에 돈을 예. 그렇게 쓰는데요. 지금 뭐 대한민국이 무슨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뭐 석유값은 폭락했습니다만은 뭐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연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거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저희가 발췌를 했고요. 지금 2023년까지 이제 뭐 계획에 의해서 그들만의 계획이 있겠죠. 네네. 보십시오. 지금 이게 2017년도에 660조였는데 2023년도에는 1060조로 좀 늘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막 발생을 시켜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겠으나 뒷일은 모르겠다요. 책임감도 없고요. 정말 아니 뭐 국민들을 뭐 가계부채가 문제라느니 맨날 뭐 그런 소리 해대면서 뭐 국가부채는 문제가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비율이 낮다는 둥 헛소리나 해대고 걔네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같습니까? 예? 지금 뭐 대기업들 없으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다른데 심하죠. 뭐 이거는 그래프로 또 보여드리는 것보다 수치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 하여간에 좀 안타까워요. 지금 뭐 200조 가까이 막 계속 늘어나는데 5년 전에 비해서 200조가 아니고 200조네요. 200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맨날 뭐 또 서민들 주거안정 뭐 어쩌고 외치면서 또 그거는 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아요. 뭐 이 돈은 도대체 어디다가 쓸 건지 뭐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그냥 맨날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뭐 국가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이번에 일자리 대책 발표한 걸 보면 예. 드러나죠. 뭐 산불 감시 하는데 뭐 사람 뽑겠다. 뭐 이런 거에 사람 뽑겠다 했는데 죄다 비정규직이고 급여가 30에서 40만 원짜리를 예. 100만 명을 뽑으면 예. 고용자 수는 확 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고용입니까? 정상적인. 하여간에 좀 그래요. 하여간에. 미쳐가는 나라입니다. 미쳐가는 나라. 하여간에 그래서 뭐 올해 예산안은 어디다 쓰이나 봤더니 뭐 어디 쓰겠대요. 국가가 뭐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적자성 채무라는 거 이제 부채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질적 국민 부담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돈. 그러니까 이게 국채 발행 빚이에요. 예, 국채 발행해서 막 하면 어차피 국민 부담이에요. 자기들이 한번 빚이라는 건 갚아야 되는 거고요. 나 참 좀 그래요. 아, 하여간에 지금
476조가 적자성 채무랍니다. 476조가 1인당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출이 이빨 땡기는 거죠 이제. 자, 뭐 하여간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어쨌거나 거기는 관료들이잖아요. 예, 관료들이고 정치인은 아니니까 전문가 집단이고 나름. 그렇죠. 예, 전문가 집단인데 하여간에 이제 계속 뭐 그 선거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은 어렵다. 네,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는 예. 여러 가지 국가의 재정을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예.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만해서는 뭐 여당이나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기재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무리다. 왜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네. 경제 상황이나 뭐 부채 상황이. 근데 이제 뭐 계속 이제 압력을 넣었더니 거기다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예. 기사가 떴죠. 예, 총리가 불렀어요.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예.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예. 뭐 독재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정세균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입니까? 하여간에 홍 부총리가 이제 답을 안 하니까 수용한 것으로 알겠다라고 본인이 결론 내서 매듭을 지어놨는데 네. 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질책을 했답니다. 그 기사는 결과적으로 정 총리의 역할이 뭘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갈궜잖아요. 네? 결정적이죠. 나 정말 뭐 우리나라 정책이 불러다 놓고 갈궈서 이렇게 수립이 되는지 그냥 다 안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이 공약을 이런 걸 아니요, 세웠다는 것도 문제고. 국민들이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예.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고 예. 뭐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예. 국가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예. 정당과 예. 대화와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예. 이런 식으로 총리가 여기가 니네 나라냐 예. 이 말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우리 민주당의 나라다. 예. 180석의 나라다. 예. 감히 니값것들 공무원들이 뭔데 깝치고 개기냐. 너 홍남기 너도 문재인이가 임명한 거 아니냐. 말 들어 이 새끼야. 라는 식의 독재적 감상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새끼들이 민주화를 얘기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역겨운 거예요. 하여간에 뭐 방역 때도 그랬지만 전문가들 이야기 안 듣는 거는 뭐 만약에 종특이에요. 종특. 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뭐 대통령이 기부 1호로 될 것이라는 언론 기사가 이제 어저께 났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아니야 우리- 정세균 씨가 기부해라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이 아마 기부 1호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또 대깨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 문재인 대통령을 함부로 건드리냐. 최고 존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분이신데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독재로 가는 거. 이거는 공사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파시즘으로 가는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라가. 하여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정세균 총리랑 그리고 이제 여당 의원들 재산들을 막 어디다 올렸나 봐요.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뭐 재산 많겠죠. 뭐 많을 텐데. 하여간에 뭐 하면서 뭐 솔선수범을 보여라.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모으기 운동을 언급했던 조정식 민주당 정책의장도 기부를 해라. 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난감하게 해서 뭐 총재산 기부 운동을 하니 뭐 총리 한번 하고 뭐 그냥 거덜나라는 소린지. 광기예요. 예, 뭐 이게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에요. 광기라고 봐야 되고요. 예, 파시즘으로 가는 겁니다. 히틀러가 예. 군사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엄연히 투표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틀러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독일의 대표가 된 거예요. 아이, 뭐,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나치가 생긴 거고요. 지금 이게 뭐가 다릅니까? 하여간에 저는 좀 똑같아 그래요. 보여요. 또 이제 이 와중에 가슴 아픈 소식이 있는데 우리 또 질병관리본부가 사실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의료진들과 더불어 가지고. 근데 이제 임금 반납을 뭐 하신답니다. 뭐 좀 예외 사항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는 저는 사실 또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예. 뭐 FM대로 하는 거죠. FM대로. 네. 뭐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예. 고생한다고 하셨지만 예.
그럼 뭐 다른 사기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예. 뭐 다른 공무원들은 뭐 꿀 빨고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물론 성추행 이 와중에 성추행하는 분들도 있고 예, 뭐, 이 와중에 뭐 더듬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예. 뭐 그렇다고 정의원 본부장 뭐 질병관리본부는 예외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질병관리본부라고 해서 지금 다 바쁜 거 아니에요. 뭐 하여간에 뭐 물론 속상합니다. 저도 예. 참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까지 그렇게 따지면 또 뭐 그럼 의사들도 뭐 세금 관련해서 혜택도 줘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지방 온갖 국립병원 논의들이 생기는 공무원들 중에는 뭐 의사들도 있을 텐데 네. 거기도 이제 다 깎았대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FM 들어가는 거예요. 룰은 그러니까 룰대로. 의사들이 이렇게 국립병원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치는 거죠. 대우를 좋게 해줘야 미치는 되는데. 거죠. 더 아이러니컬한 거는 백신 개발하는 또 오송 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도 또 삭감해. 뭐 지금 뭐 아니 뭐 일관적으로 뭐 공산주의처럼 다 깎겠다. 뭐 그만큼 나라에 돈이 없다. 예, 곳간이 뭐, 텅텅 비었다. 예. 예, 체면이고 뭐고 따질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소방 공무원분들은 제외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원들은 또 왜 제외를 합니까? 뭐 요즘 뭐 온라인 수업하고 뭐 딱히 뭐 뭐 이번 선거에 전교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나 보죠. 난 정말 좀 그래요. 아니 지금 저기 최일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은 어이가 없는 건 지금 수업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국립병원 소속 공무원들은 아니, 의사들도 다 깎는 판에 이게 교원은 참뭐 자기네 나라에 돈이 없으니 아니, 국가직 공무원 교원이면은 개들 아닙니까? 그 행정직들. 제 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전쟁이 나면 그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의 그런 총알도 아끼라고 그럴 거예요. 예, 월급도 깎을 판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네. 국가에 돈이 없으니 일률적으로 깎겠다 해가지고 총알 아까우니까 총 쏘지 마라. 예. 미쳐가는 나라입니다. 미쳐가는 오늘 나라. 방송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렵고 어려운 와중에 좀 전문가의 말도 듣지 않고 지들이 마음대로 얘기했던 총선 공약들 뭐 그러니까 이거 밀어붙이고 있다. 저는 그 정 총리가 예, 하는 짓을 보니 예, 저번에 의사들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이 정부와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이유가 예. 지금 이 정권은 전문가 집단 자체를 굉장히 배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전문가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더 망해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왜 전문가인지를 몰라요. 하여간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